법무법인 센트로가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지켜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건설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이라기보다는 개발사업 관련 기초 지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률의 순환이라고 해서 이걸 한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계신 분들 변호사분도 계시고 법률가들도 꽤나 계실 텐데, 법이라는 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죠. 법을 여기서 만들어서 집행을 하다가 뭔가 뻐그러지고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에서 이거를 심판을 하고, 그런데 사법부는 이 법대로 하죠. 입법부에서 법을 제대로 잘못 만들어 놓으면 사법부는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답해요, 사법부도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들도 이 변론을 하다 보면 이거 법 자체가 잘못됐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일반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장 공평타당하다고 하는 자기만의 법, 그 자기만의 정의를 주장하는데, 그런 추상적인 자기만의 정의는 없어요. 내 몸에 꼭 맞는 여기가 좀 들어가고 이런 없어요. 이 세상에 맞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은 다 기성복이에요. 이미 몇 년 전에 만든 기성복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유권에서 거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다가 누군가 소송을 넣었죠. 소송을 넣었는데 법 자체가 잘못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고. 근데 법을 해석에서도 굉장히 사법부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사법부에서 해석이 되기까지는 한 2, 3년간의 기간이 걸리고, 그 와중에 이 소송을 넣은 사람은 뭡니까? 굉장히 내가 왜 이 소송을 넣어야 되지? 예, 이런 회의에 빠지는데, 그럼 너 말고 누가 해? 예, 네가 너라도 해야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죠. 해서 문제점은 확산 판결까지 가는데 약 2, 3년 장기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장기간이 소요돼서 하면은 나중에 이 사법부의 판례를 받아서 법을 개정하기도 하지만, 이 사법부의 판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엉터리법을 또 뒤집는 반대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들은요, 보수적으로 해석하죠. 국세청은 이 사람에 대해서 과세할까 말까가 망설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과세해버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 공무원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시켜줄까 말까? 애매하면 책임을 부과해버립니다. 자기가 편해야 되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하죠. 보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참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게 한바탕 돌아서 입법부에 가서 해결되고, 헌재에서 해결될까지 5년, 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자체가 그냥 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법률 자동 판명이나 딴 것을 삑 누르면 탁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법률가들이 존재하지도 않죠. 그냥 하는데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개발 사업 할 때는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은요, 뭔가 약간 틈새 길,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은 항상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인가권자가 있으면은 항상 민원이 있잖아요. 개발업자가 허가해달라면 허가 안 해주죠. 허가 안 해주는 이유는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반대 민원이 많이 가면 인가권자로서는 이 사람이 더 세 보여요. 근데 침묵하는 또 다수가 있고, 그래서 막 복잡해요. 이게 목소리 큰 사람이 여기서 이기죠. 그리고 인가권자는 가능한 현상 유지적으로 별 탈이 없게끔 기존의 틀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죠. 상급기관, 감독기관 이것만 받아다가 그냥 하는 것이고, 속 터지는 사람은 소송을 하는 거죠. 이 법률 해석과 변호사를 활용하는데, 변호사들도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또 해석도 해주고 하는데, 아무튼 변호사들한테 돈을 좀 팍팍 주시라. 그래야 사업이 발전한다. 이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주요 법규는요, 그냥 어디 갖다 베낀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이 조합의 분류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각종 무슨 개발 사업 조합 하는데, 좀 알아두세요.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이 있는데, 제가 주로 강의할 부분은 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은 기존의 도시, 이게 왜 이렇게 덥죠? 이 기존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때려 부수고, 이 광운대 주변에, 이 주변도 많이 재개발 많이 해요. 약간 허름한 집들이 있잖아요.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도시정비고, 주택법은 그냥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건축법이라는 게 있죠. 건축법은 그야말로 그냥 건축하는, 집을 짓는 모든 종류의 건축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고, 이건 주택을, 옛날에 주택 건설 촉진법이었죠. 촉진법이 사라지고 주택법으로 바뀌었는데, 주택을 어떻게 신축하느냐의 문제이고, 도시개발법은 그야말로 신도시개발, 맨 땅에 헤딩한 나대지에다 신도시개발하는 것입니다. 주택법상의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지직리가 있는데 여기서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이 직장 별로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리모델링 조합을 조금 하는데 이 재건축 연한 한 30년이 안 되는 데는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하는데 수직 중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일가분양분이 별로 안 나와서 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지역주택조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고 뭉치고 저 같으면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 합니다. 이분이나 정통한 변호사는 전부 다 지역주택조합은 완전히 그냥 골러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단계에 가입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위험입니다. 다단계에서 가입하는 거예요. 다단계로 다 나쁜 건 아니고 괜찮은 데도 있긴 있어요. 지역조합에서 해서 괜찮은 데도 있어요. 물론 100개 중에 하나. 지역조합은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이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는 지역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 나 좀 빠지고 싶다. 내가 한 5천만 원 넣었는데 5천만 원이 어떻게 되찾을 수 없을까? 5천만 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가만 놔두면요. 나 5천만 원만 내고 그냥 탈퇴를 할 수가 없어요. 5천만 원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아니시죠? 네. 빨리 5천만 원으로 손절매가 안 돼요. 5천만 원을 버리더라도 아무튼 이 관계를 끊어줘야지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늪에 빠진 사람처럼 계속 돈 더 내야 돼요. 중동. 일단 그 탈퇴를 하는 게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조합도 있어요. 여기도 사실 무법천지예요. 뭐 도시개발 사실 우리나라 그 개발사업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했더니 가난한 자의 등가죽을 벗겨서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사업이 돼요. 전 국민을 상대로 새우깡을 팔아서 100원씩에서 삥 뜯어가지고 돈 버는 게 이게 제일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발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놓죠.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땅값이 오르지 않아요. 그것을 그린벨트를 풀면서 토지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값으로 수용합니까? 대지값으로 수용합니까? 그린벨트 값으로 수용을 해버려요. 수용을 해서 LH공사 이런 데들이 개발을 여기 LH공사 계신 분도 있기 개발을 하고 또 건설사한테 그를 만 원씩 농민들한테 만 원씩 사서 개발 그 업자한테 10만 원에 팔아요. 10만 원에 팔면 그걸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100만 원에 팔아요. 또 그게 피가 붙어서 300만 원, 500만 원에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왔어요. 할 얘기가 많은데 또 넘어가죠. 그래서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사업이 있는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실 주택법에 있었어요. 재건축은 주택법에 있던 게 이쪽으로 빠져나온 거고 재개발은요 도시재개발법이라는 게 여기 도시개발법이죠. 예전에 도시재개발법이라는 게 있어요. 재개발법에서 재개발이 여기로 들어오고 재개발법은 폐지됐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경비 사업이 있고 여기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리모델링도 이쪽 파트다. 도시환경경비 사업 이것도 재개발로 흡수됐어요. 최근에 재개발로 흡수됐어요. 도시환경경비 사업이라는 것은 부심지역, 영등포, 천호동, 청량리, 서울의 이런 부심지역, 상공업지역에서 일하는 재개발 사업이고 성수동도 그럴 거예요. 성수도 도시환경경비 사업이 있었는데 재개발로 흡수됐다. 아시면 되고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조합장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각종 민원, 고소, 고발, 깜빵가는 사람 많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딱 하나 이유가 있죠. 돈이 되기 때문에.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떡고물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떡이 시루째 떨어지더라고요. 수백억 정도 이렇게. 검찰이 조사 들어가면 뭐 100억, 200억 정도 누가 먹었다 이런 얘기가 꽤나 되고 뭐 반포 1, 2, 4지구라고 해서 반포 일단 있죠. 한강에서 약간 그 반포대교 남단에 거기는 공사비가 1조, 2조 막 이래요. 2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 사건이 많고 그래서 복잡해서 좋아요. 저희는 변호사들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세상을 살아왔지만 사실은 모범적이지 않은 좀 이렇게 깡패 친구들이나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야 이게 돈이 되니까. 사업 미참이자의 소유권 강제수도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의 시가지를 있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골목길 삐뚤삐뚤 이거
이걸 다 때려 부수고 깨끗하게 길을 내고 동사무소 여기 처박힌 거 멋지게 해서 기부 체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는 좀 주로 경제력이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자인데 저당권이 꽉 차 있는 사람. 저당권이 꽉 차 있어서 기존의 가치가 뭐 3억이야. 아파트 신축 33평으로 신축 받으려니까 뭐 6억이야. 그럼 차액 3억을 내야 되잖아요. 차액 3억이 없어. 은행 대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자는 어떻게 내? 이걸 못해요. 그래서 나 그냥 그리고 이 대출 받으려고 해도 뭐 LTV 뭐 40% 걸려가지고 항상 그렇잖아요. 주택을 많이 사는 사람을 주택 투자 수요를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막아버리면 기존에 대출이 많아서 허덕이던 영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굶어 죽죠.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딱 치면 큰 놈들은 빠져나가고 항상 잔챙이만 걸려가지고 팍 따라가죠. 이 사람들은 이 추가 부담금 3억을 낼 여력이 없어서 현금 청산을 당해요. 나 이거 안 할 테니까 요 돈이나 그냥 현찰로 줘. 이걸 3억을 챙겨주니까 한 2억 5천이나 2억 3천 정도만 받고 나갑니다. 재건축은 한 90% 받아나가고 재개발은 60, 70% 받아나갑니다. 그러면 빚 갚고 남는 거 한 5천만 원 이렇게 남죠. 이거 가지고 서울시 뭐 서울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이 오산 어디 쭉쭉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 토착 원주민들은 별로 없고 외부 투자자들만 오고 여기 중에서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에이 뭐 쳐가고 주지 뭐 어떻게 딱 던져놓으면 한 또 부동산은 아무리 내려도 한 10년 가면 또 오르잖아요. 무조건 5년 10년 지나면 오른다는 건 알지만 그 5년 10년을 못 기다리는 거죠. 체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중에 한 20-30% 정도는 힘이 딸려가지고 청산을 받아요. 이게 이제 현금 청산인데 현금 청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는가를 연구해 둔 게 이제 저희 아까 사무장님이 해놓은 그런 책이에요. 자, 그래서 소유권의 강제 취득. 나머지 보통은 한 70% 이상은요 이 신축 건축물을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업에 반대하면 나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재판으로서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뺏는 거고 토지 수용 이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도시개발법 뭐 개발이익 배제 도시가구 대상인데 여기 감정평가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재건축 매도 청구는요 시가의 한 90% 말을 시가로 보상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 시가의 90% 정도가 받고 떠나는 것 같고 이거는 한 60-70%. 그래서 반토막 난다고 얘기하죠. 사실상 반토막 난다. 특히나 소수파. 재건축에서 소수파 이게 이제 기존 시가 마을이고요. 새로운 마을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재단권 꽉 차 있고 이런 영세한 소유자도 있고 돈 많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상가가 이 근처에 상가가 있죠. 상가봉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한 30억, 40억 뭐 이렇게 굉장한 자산가인데 이 상가는요 소수파예요. 대부분이 주택 소유자이고 상가는 소수파라서 여기다 새로이 상가를 지어야 돼요. 상가를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 전체 운명은요 이 사람들이 결정하죠. 이 주택을 소유한 자들, 특히 아파트 소유자들 중에서도 평형수가 낮은 사람들이 다수죠. 어디 가면 뭐 17평, 뭐 16평, 뭐 25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요 25평이 저기 서울 변두리에서는 이 부자라고 그 동네에서는 부자지만 얘는 깨갱이야 완전히. 여기 뭐 500세대, 여기 400세대, 여기 100세대. 그럼 표로 대결하면요 그냥 작살납니다. 작살나서 감정평가는 물론 여기가 감정평가를 더 높게 해주지만 이만큼 차이 날 걸 이렇게 차이 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평가사님들한테 그렇게 주문을 하면 평가사님들이 본인의 재량 영역 하에서 어느 전문 자격사는 재량 영역이 있잖아요. 재량 하에서 가급적 차이를 낮게 만들어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죠. 소수파들은 완전 바보가 됩니다. 이 쪽수로 밀어붙여버려요. 모든 결정을 여기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가도 90%가 주택이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상가 중에서도 교회는 또 가장 소수파예요. 이 교회가 상가야 뭐야 이게 영업시설이 뭐예요?
사실상 영업 비슷한 걸 하잖아요. 아무튼 돈이 수익이 산출되고 그걸로서 사람들이 뭔가를 운영을 해나가죠. 어떤 데는요, 야, 여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신축 지역의 교회? 야 이거 만들지 말자 이거. 이거 귀찮아. 이걸 그냥 전체를 상가로 때리지. 아니면은 이거 상가를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을 주택으로 해서 팔자. 이게 잘 팔리니까 상가를 대폭 축소시켜버려. 주택으로 하자. 교회는 돈 먹고 떠나. 이걸 교회가 자기들 자산 가치는 10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60억, 70억 받고 떠나게 되죠. 받고 떠나 그러면 신도들과 같이 막 투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도들과 투쟁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개 끌려다가 있으면 끌려나갑니다. 진짜로 상식만 당해. 끌려나가요. 이 교회도 그렇고 상가도 이 사람이 얘 감정평가를 완전히 주물러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분양을 안 받느냐? 분양을 이 전체가 하나야 자기께 30억이 하나인데 상가를 몇 개 받아요? 상가 이만 하나 한 20평짜리 쪼각쪼각 만들잖아요. 이만한 거 30억 내놓고 이거 한 칸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요새는 뭐 많이 2개, 3개까지도 받지만 그래 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평가를요 자기는 5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40억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벌써 17억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거를 부풀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죠. 그리고 이 상가 구도도 여기다 배치하는 여기다 배치하는 상가 사람들이 결정합니까? 주택 사람들이 결정해버려요. 아주 웃겨요. 그 상가의 설계 기존 상가가 여기 40명이야. 이거를 40개를 할 것인지 80개를 할 것인지 100개를 할 것인지를 누가 결정해요? 상가가 결정하지 않아요. 주택 사람들이 결정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주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거를 제주도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육지 사람들이 표대 개발합시다. 그러면 육지가 다 표로 다 해버리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육지 사람들의 표와 제주도 사람 육지의 표와 제주도의 표와 여기도 나름대로의 독자들 여기서 50%를 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몰표가 나와도 안 돼.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10% 찬성, 여기는 90% 찬성, 통과 이렇게 돼요. 아주 웃깁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큰 덩어리를 가진 소수가 작은 거를 가진 개미 군단한테 먹히는 거죠. 일반 회사는요, 주식회사는 한 명이 주식을 10% 내지 15%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나머지 개미 군단이 85%를 가지고 있더라도 15%가 좌지우지예요. 개미 군단은 이렇게 뭉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5%가 몇 명 이렇게 한 2세컨드 써도 이렇게 딱 잡으면요, 과반수 안 되더라도 그걸 다 좌지우지 하는데 여기는 한 명의 거대한 이거를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여기는 막 철공소 있고 무슨 뭐 폐지 있고 뭐 이런데 이런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소유자는 15명. 여기에는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데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요, 요 많은 땅의 운명을 100명이 결정해버려요. 볼 때리죠?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영등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여기는 되게 상가들 주유소 있고 무슨 뭐 학원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한 2층짜리 3층짜리지만 이 개발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이 도로 앞에 주유소 있고 이 사람 나름대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뒤에 보면 좀 한 집들이 있고 막 꼬불꼬불하고 막 찌그러지고 난리가 나. 행색들도 다 초라하고 여기서는 장기 두고 뭐 하고 막걸리 마시고 노래방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조합장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건설사 직원이라면요, 여기서 누군가를 뽑아야 돼요. 여기서 제일 한의롭고 철종과 같은 스타일 한 명을 뽑든가. 부동산 하시는 분도 꼭 하나 있어요. 여기에 부동산 하시면서 이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이거 또는 신불자, 과거에 잘 나갔으나 지금 신불자가 되는 한 5, 60대 이런 사람,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부동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중학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사인하면 사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조합자 후보로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군가 옹립을 해서 그냥 끌려 나오는 거고 못 가본지도 모르고 매달 한 500만 원 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깜빡 가서 상관없어. 나이가 70인데 뭐. 부동산은 이제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고 표를 모르는 사람이고 신불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8평짜리 아파트 하나인데 이게 다 부인 이름으로 돼 있고 왜냐 자기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부인의 재산을 100분의 1을 지분을 이전받아요. 100분의 1 지분 이전받고 대표 조합원으로 자기가 돼요. 이 사람이 조합장이죠. 이런 사람이 1조 원, 2조 원 공사에 수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빼앗길 것이라고 요구할 게 없어. 진짜 대체 이거 근데 여기 또 근저당이 꽉 차 있어. 진짜예요, 진짜. 근저당이 꽉 차 있어. 이 사람이 조합장을 한다니까요. 나 세상에 10분의 1 조합장은 많이 봤는데 100분의 1 조합장도 있고 진짜 1000분의 1 조합장도 있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 도정법에서 바꿔야 될 큰 저거 하나가 이거 10분의 1 조합장 이런 사람. 이게 조합장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해먹으려면 나이 40대 이상이 최소한 국내에서 뭐 몇 년 이상 뭐 거주하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자 신불자 이 사람은요 이걸로 인생 대박을 꿈꾸는 거죠. 무서운 게 없어. 50억을 먹으면은 깜빡 5년 6번인가 양육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50억 5년 가을에 50억 5년 가을에 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안 걸릴 수도 있잖아. 예, 10명의 조합장이 돈을 먹으면 몇 명이나 갈까요? 그 중에? 아마 한 명이나 갈까요? 제가 보기엔. 안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5년 가면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먹고 운동도 하고 나오면 50억이 있잖아요. 근데 또 50억 잘 숨겨놔야지 또 마누라가 또 이상하게 이런 사람 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뭐 노래방 아줌마 막 이런 사람들이 조합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완전히 이렇게 털려버립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뭐 공격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문 자격사 중에 서로 자격사들 전문 자격사는 전문 그 자격사들이 공격을 해야지 이게 털리지 안 털려요. 판사, 검사, 판사들이 하는 일들은 변호사가 막 공격을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뭘 잘못하는지 털리는 건데 감정평가사는요 항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시행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시행하는 측에서 평가사들이 일을 해요. 이 사람들 측에서 시행하는 측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종시를 건설한다고 하면은 세종시의 감정평가, 강제수용당하는 평가사가 탱크도 하나 잘못 올리면 정부 예산이 몇 조씩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신경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쓰이죠.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다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쓰이죠. 그리고 감정평가사분들 항상 표준지 공시지가 용역을 국토부로 받아서 매번 하잖아요. 매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분들은 평가사 업계에 한 4,500명 평가사 중에 조금 100명도 안 되는 숫자예요. 최근에 약간 불법 영업하는 사람이 또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변호사들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양측의 논리가 발달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사분들이 항상 이쪽에만 일을 했었고 관급공사에서 그냥 보조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땅을 개털로 털리고 바보가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헐값으로 털리는데 이분들이 강제 수용은 당하고 받은 토지 보상금이 있죠? 그리고 땅을 사요.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취득세는 양도세는 내요. 강제로 땅을 뺏기는데 양도세 냅니다. 원통한 일이죠. 양도세 내고 취득세는 면제돼서 땅을 사죠? 이게 또 올라. 그러니까 지금 그래 치워 이게 올라. 그러니까 괜찮았던 거죠. 근데 이제 요새는요 이게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니까 여기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살살 꼬시죠 평가사들은. 아니 평가사님들도 경쟁이 치열하던데 이쪽으로 와서 좀 이렇게 공격을 해봐. 옛날에 여기서 이게 얼마나 이 개구리들한테는 큰 돌이었는지 한번 느껴보더니 이게 이런 거였구나. 자기 대충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 3억의 재산을 가지고 2억이 근저당 꽉 차 있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월세 좀 받아 쓰는 사람들한테 평가액 3천만 5천만 날라가는 거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강제적인 개발, 막 폭력적이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대에 막 밀어붙였던 것들이 그래도 이분들이 어디 가서 땅을 사서 나름대로 성장을 했는데 요새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터져버립니다. 여기서 죽어라고 터지고 예전에는요 감정평가 한 번 하면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재감정 합시다 그러면은 판사들이 무슨 재감정을 해요? 감정 변호사님 1차 감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번 밝혀보시죠. 그러면 그게 바로 위법성이 없으면 재감정 안 합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그러죠. 판사님은 감정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우리 피차 모르는데 뭘 왜 그래? 모르니까 두 번, 세 번 하자고. 재판도 1심, 2심, 3심 하잖아요. 그 1심도 판사 몇 명이야? 3명이고 2심도 3명. 대법원 더 많잖아. 근데 왜 감정 한 번 하고 끝내느냐? 더 해달라! 악을 쓰니까 해주더라고요. 그죠? 두 번, 세 번 해요. 올려달라고. 악을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민초들한테 돈이 많이 빨려나가면요. 그 나라는 성장을 안 해요. 기업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직원들한테 버스 팍 주면은 투자를 뭘로 해요? 먹고 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들한테 그만큼 주고 뒤지거도 먹고 그 돈으로 또 신사업에 투자를 해서 또 대박 나고 그런 악덕인 기업이 잘 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도요. 이 사람들한테 돈 잘 챙겨주는 조합보다 웬만하면 이것저것 다 떼먹고 그걸로 아파트 더 잘 짓고 그러면 그게 명품 아파트가 돼서 나중에 집값도 더 잘 올라요. 그러니까 악랄한 인간들이 더 잘 돼요. 요새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비결 제가 화장실에서 보다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7가지 비결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7가지 있죠.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길게 나갔네요. 토지 수용에 대한 불복 과정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이제 이게 아니고 매력 청구란 소송인데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지방토지, 중앙토지, 행정법원, 고등법원. 그래서 제가 오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일반 개발사업과 다른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의 걸 부수고 새로 이거 만들어요. 이게 주택법은 기존의 걸 부수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땅만 확보해. 그럼 아무튼 이걸 어떻게 만들어라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의 이 판을 갈아야 되니까 되게 복잡합니다. 여기서 하기 싫은 놈들 걸 다 뽑아내서 강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토지, 중토지, 행정수용, 고등본 대부분 하는데 협의 단계에서 3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집토지에서 2명의 감정평가, 중토지 2명, 여기서 1명의 평가사가 해요. 셋, 둘, 둘, 하나 이렇게 8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개발이익이 배제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라서 시가의 60-70%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 70%? 근데 여기서부터 한 1% 오르고 여기서 또 한 1% 오르고 또 여기서 한 3-4% 오르고 이래요. 조금씩 올라가요. 왜 그러냐? 안 올라가면 이 평가자들이 자기 존재가 의미가 없잖아. 여기서 안 올려봐. 그럼 앞으로는 여기서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존재 가치를 말해주려면 조금씩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묘한 감정이라고. 묘한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게 얹어놓으면 조금씩 올라가네. 근데 그것도 많이 안 올라가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가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걸 저는 감정평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 평가사 2명, 1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써서 그분들의 감정의견을 충실히 받아서 올려요. 여기다가 올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선임된 평가사분들이 뭐 이런 의견서가 들어와서 너 유리한 거겠지. 뭐 딱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감정 의견서 쓰는 양식으로 잘 되어 있어요. 잘 됐다. 베끼죠. 베끼고 싶게끔 딱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 반갑잖아요. 여기서 평가서 내야 될 게 50개라고 해봐요. 부동산이 막 수수료도 얼마 되도 않는데 막 어떤 사람이 막 쫙 써가지고 왔어. 사사사사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고 또 이분들이 이제 평가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해당 토지 필지를 딱 클릭을 했을 때 전례라고 해서 전례. 그 앞에 있던 평가사분들이 한번 평가한 거 그게 딱 뜨잖아요. 뜨면 땡큐지. 또 베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례에서 별로 변하지 않아요. 상하 10% 변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이제는 우리가 알고 그럴 줄 알았다. 이걸 대비해서 미리 전례를 만들어.
미리 그냥 돈 주고 사적으로 한 200, 300 주고 평가단 다 해가지고요. 당신이 올 재량껏, 당신의 자격증이 날아가지 않는데 재량껏 이빨 올려가지고 꽉 채워서 전례 평가사 협회에다 등록을 시켜. 왜? 목적은 뭐야? 그냥 괜히 하고 싶어. 그냥 목적 없어요. 그냥 이렇게 경매 감정이냐? 뭐 담보 감정? 그냥 나 괜히 시가강좌 해볼래. 개발 사업을 전제로 해볼래. 그냥 해. 전례 등록을 해. 근데 이 사람이 딱 보고 전례가 떴네? 오케이, 땡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누구나 이런 방법을 알고 보면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아니, 그런 쉬운 거야. 에이, 어떻게 추석스럽게 그런 일을 뭐가 추석스러운 짓입니까? 이게 범죄예요? 범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변호사들은 판사가 있으면 원고 있고 피고 있어요. 원고 피고는 우리 사건 판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냐고 툭 던져놓고 가만 냅둡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쪽 변호사한테 막 논리구성해서 변호사가 돼요. 피고도 어련히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선정해서 올리죠. 그런데 왜 감정평가는 여기서 옆에 있는 그 보조인으로서 감정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알아서 하게 만듭니까? 여기서 우리 또 감정인 한 명 선정해서 빡세게 써요. 그래서 올려. 얘들도 올리죠. 이 피고 측도 감정인 서로 올려. 얘는 이제 예전에는요 이런 게 없이 혼자 그냥 했어요. 그럼 이게 답이야. 얘가 판사야. 진짜예요. 얘가 감정하면 95% 채택이에요. 95% 이상 채택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주는 대로 받고 받아가지고 에이 욕하면서 에이씨 하면서 또 올라가. 그러니까 됐잖아요.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서 안 올리니까 여기서 시간을 이제 낭비를 해야지. 여기서 막 악을 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 감정하는데 한 80만 원이나 받으려나? 얼마 돼도 안 해요. 이거 받고 막 악을 쓰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얘들이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딱 쏘면 골라 잡아보면 되잖아요. 이제 약간 보정 기타 요인 약간씩 다르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럴 줄 알고 또 전례까지 만들어놔. 너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 딱 깔아놔요. 우리가 또 털컥 걸리지? 해. 또 약간 비슷비슷하게 해서 또 올려. 그리고 이 피고 조합 측의 평가사나 시행자 측의 평가사는 개인들끼리 뭐 전화하고 연락하고 뭐 이메일로 엑셀 파일 막 주고받고 그래요. 옛날에 이런 짓 많이 했어요. 감정 평가사들끼리. 그리고 이 그 지역 대구 지역의 평가사분들 평가사 욕만 하네. 이분들 얼마 돼도 안 해. 맨날 만나서 형님, 아우님 뭐 이래. 이게 옛날에 그 법조계의 이너서클하고 다른 거가 뭐였어요? 옛날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옛날에 재판하고 딱 하고 의뢰를 나가지고 같이 술 먹으러 가요. 지방에서는요. 같이 변호사 편하고 검사하고 판사하고 술 먹으러 가고 그날 사건 얘기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평가사들은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거 뭐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따로 또 만나요. 이분하고 또 따로 만나.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거는 그냥 판사님 잠깐 식사나 합시다. 이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이 재판은요. 감정평가가 최고예요. 70% 80%를 차지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돈이죠. 인간사는 다 돈이다. 돈은 감정평가. 그래서 감정평가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법무부 센터에서 했죠. 다 따라 하더라고요. 이거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 때 국토계획법 제가 헌법,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우선법에서 이 체계감 세우려고 했는데 체계가 안 돼. 그냥 개판이야. 그냥 이렇게 대충 그러려니 아시면 돼요. 국토계획법이 어쨌거나 부동산 관련법에서 거의 최상위법에 있습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도관농자, 주상공동, 도생계 이 수준 뭐 있죠. 자연환경 보전구역 뭐 있고 용도지역 지역구역 지구인가? 도시 뭐 그런 게 있고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건설을 한다. 여기 보시죠. 도시개발법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토지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도시개발법상의 이 도시개발적으로 김포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법을 통제하는 이 법이 굉장히 엉성한데 도시정비사업,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은 굉장히 법리가 많이 발달했어요. 보세요. 이 벌써 광운대 주변에 뭐 진짜로 무슨 뭐 숲집, 밥집 이런 거를 다 부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소송사건 무지무지하게 많으면서 법리가 매우 발달해 있어요.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은요. 이게 점점점 있는데 가끔 뭐 차 타고 가다 보면 주유소 하나 나오고 뭐 펜션 나오고 뭐 그런데요. 그냥 넘어갑시다. 주택법이요. 주택법은요. 이것도 그냥 막 넘어가는데 이거 그림이나 좀 설명하는 거 드릴게요. 제가 주된 강의는 구도시를 부수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도시정비법. 구도시 부수고 신도시라는 여기 이게 인기인 거는 이게 기존에 400세대고 여기 600세대를 신설한다고 봅시다. 400세대, 600세대, 200세대가 남잖아요. 임대주택 뭐 없다고 치고 200세대가 남으면 200세대 일반 분양. 이 400세대는 그대로 400세대 조합원 분양으로 하고 50명이 청산자로 빠져버리면 350명이 조합원 분양 받고 나머지 50명은 또 일반 분양으로 하죠. 일반 분양 값은 조금 싸고 아니 조합원 분양은 조금 싸고 일반 분양은 좀 비싸고 그렇죠. 그런데 조합원 분양이 있고 일반 분양 값이 있는데 또 프리미엄이 또 오르죠.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또 프리미엄 또 오른다. 근데 요새는 주변 시세가 이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청산받고 이걸 사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해서 골 때리는 게 옛날에는 한 5, 6년, 6, 7년 전인가요?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프리미엄인 시세 이게 옛날에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이 기본 정석이었는데 갑자기 주변 똑같은 이게 더 싸, 이 조합원 분양보다 더 싸.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청산받고 골치 아파 이걸 하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최근에 또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제발 나 좀 청산받았던 사람들이 나 좀 어떻게 한치 안 될까? 이렇게 와서 껄떡거리는 경우가 꽤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이 맨 땅에 헤딩해서 하는 도시개발법상에 뭐 이런 데보다 이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는 것은 이미 주변에 도로, 학교, 무슨 뭐 공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상에 신규 주택 공급이 이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이 있고 주택법은요. 이거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개발 사업을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네.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개발 사업이라는 건요. 자, 이 광운대 이 일대를 개발한다고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돈 많은 사람이 다 땅을 사들이는 거죠. 다 땅을 뭐 지주자로 파시죠? 사요. 다 사요. 100% 사면 좋은데 100%를 못 사고 한 75% 사요. 그러면 나머지 25%는 야 이제 75% 넘었어. 깔딱고에 넘었어. 너는 나한테 팔아. 안 팔아? 강제 수용을 헐값을 사버리죠. 그래서 100%를 어쨌든 채우거나 아니 매도 선물에서 사서 그래서 이제 자기 돈들이 사는 거죠. 자기 돈 말이 자기 돈이 이제 은행 돈 씁니다만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냥 시행자가 되는 거죠. 75%를 넘기면 자 여러분이 돈 낼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소유자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시행자가 되세요. 그게 조합이죠. 그게 조합. 나머지 반대하는 20몇 프로 이 사람은 강제로 또 사요. 강제로 사거나 수용하거나. 자 외부의 자가 들어와서 땅을 다 사거나 아니면 안 파는 사람 수용하거나 방법이 있고 현재 거주하는 원주 정착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원주민들이 조합체를 이루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수용 방식이고 근데 지역조합은요 골 때리는 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원주민 어느 하나의 구역 내 사당동에 있는 사당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봅시다. 사당동 이 구역을 이렇게 정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했어. 이 사람들이 조합원인가요?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 아니고 전혀 외부에 있는 돈 없는 영세한 사람들이 야 우리도 아파트 하나 사볼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돈을 한 푼 17반을 모아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땅 사가버려요. 자기들이
자, 이거 보세요. 재건축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돼서 해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하고. 근데 지역조합은요, 여기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 외부에 돈 없는 무주택자들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만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막 모아가지고 이 땅 사러 갑시다 해서 자기들이 땅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합니까? 이게 땅이 안 사질 수가 있어요. 안 사져요. 안 사져버리면 어떻게 대규모 자본을 가진 사람이 은행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우르르 개미군단이 모여서 땅 사러 갑시다 해서 땅을 사려고 했다가 땅이 안 사지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 이거 어디서 뭐 개주 한 명이 그중에 한 명이 먹고 튀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이제 업무 대행사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이 개미군단을 긁어먹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업무 대행사가 합시다라고 이제 이미 아파트가 지어진 것처럼 모델하우스 같은 것을 홍보관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외부 사람들이 딱 보고 저거 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어디 가서 그냥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사는 방법, 경매물건에 사는 방법, 그런 방법 있죠. 아니면 기존에 재개발돼가지고 여기 사서 나중에 신축 건물이 되는 방법. 근데 얘는 이도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어디죠? 나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서울 차장동에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어. 그 돈을 모아서 땅 사러 갑시다 했는데 땅이 잘 안 사죠. 75% 이상, 80%가? 네, 사야 돼. 땅을 못 사. 땅 사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다시 돈 나눠 가져야 되죠.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먹고 튀죠. 업무 대행사가 이제 그 짓을 하는데 그 업무 대행사는 사실은 여기 있는 지주 중에 한 명하고 결탁이 돼 있거나 뭐 이런 수가 있어요. 그 업무 대행사 땅 사러 갑시다 해놓고 땅 삽시다, 땅 사세요. 자기 땅을 비싸게 팔아 못 여기다.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아이디어를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땅이 다 사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게 지역조합이죠. 지역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을 하고 나중에 사업 수행 계획할 때 이제 토지 소유권 100%를 확보하거나 안 하면 이제 매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80% 대지 80% 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이 되는데 80%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의 자들이 우르르 몰려서 이 80% 사용권을 확보를 위한 돈을 모아야 돼요. 그 모으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모을 때 어떻게 보냐? 아파트 홍보관을 보고 모아요. 이미 아파트 홍보관이 있으면 그냥 저걸 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저걸 만듭시다라는 얘기예요. 저걸 만들자라는 얘기지 지어진 걸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게 지역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건의 매수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저걸 만들어 봅시다. 만듭시다. 어떻게 만들까? 어떤 누구 뽑고 건설하는 어떻게 하고 돈 없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돈 내고 이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그게 가능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좀 이상하게 잘못 만들어졌는데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이 제도를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개털되는 조합들이 많은데 전문 변호사도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자기는 저희 가입하지 않겠다. 그런데 가입을 한 사람을 해제시켜주는 게 변호사의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해제를 시키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업무대행자나 예비조합장은 아니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지금 땅을 사고 땅을 사야 이 사람들이 이미 모아놓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지금 사람 빼가기 하나 작성하고 있으면 변호사 당신 뭐야 이 돈 빼주기 시작하면 다 도망가고 그럼 이 사업 망하라는 거냐 그 말도 일리가 있죠. 말이세요. 사기꾼의 논리하고 좀 비슷해요. 사기꾼한테 돈 받으러 가면 게 있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쓰세요? 이번에 지금 구청장이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져가지고 우리 사업이 인가가 안 났는데 돈 좀만 더 넣어봐. 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더 넣어야 돼. 나는 지금 완전 개털이 됐기 때문에 네 돈 1억을 갚을 수가 없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이번에 구청장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네 돈 1억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2천만 원만 더 1억을 날릴래? 아니면 2천을 넣어서 1억 2천을 받아갈래? 이게 이제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그 말 들으면
일리가 있고 굉장히 쫀쫀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요. 그래서 2차로 또 송금을 하죠. 이게 이제 사기꾼의 2차 사기인데 이런 2차 사기를 못 치는 사기꾼은 세분도 아니야. 딱 보면 그 사람 말 들으면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외부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는 바람에 막 수성이 날아가고 해서 정말 예측 불허의 이 외부 변수구나. 여기서 내가 좀 더 대범하게 2차를 더 쏴야지. 그래서 이 돈을 받겠구나. 또 먹고 또 나. 이제 그 사람이 진정한 기업가라면 한 번의 실수는 봐주고 재투자를 함으로써 그놈을 살려야 또 돈을 받아먹잖아요. 채무자를 죽이면 안 돼. 채무자를 잘 살려야 돼. 너무 얄미운 게 악실 채무자이지만 걔가 또 잘 돼야지만 내가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이 정말 그 더러운 그런 관계에 엮인 거예요. 엮였는데 걔가 정말 그 혁신가이고 기업가이라면 돈을 재투자를 하지만 완전 사기꾼이면 거기서 손절매하고 끊고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지역조합에서 이제 그러죠. 왜 자꾸 사람을 빼가냐? 이게 될 사업이 아닌 것 같다. 네가 빼가니까 될 사업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노래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밀어주자. 밀어주면 그 돈을 네가 진짜 땅을 사는데 쓰느냐? 너 땅 몇 개 얼마나 사는지 또 내봐. 장부연합금 같은 것도 중요해요. 네가 지금까지 땅 산다고 했는데 그 땅 딴 데 쓴 것 같은데? 또 딴 데 또 알아보고 다녀요. 여기서 돈 모아서 딴 데 쓰고 여기서 모아서 여기다 쓰고 막 이렇게. 그래서 장부연합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주택법이 또 그게 생겼어요. 그런 지역주택조합은 아무것도 이루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맨 땅에 땅 사러 갑시다라고 하는 그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다. 그렇게 해서 80%의 땅을 확보를 해야만이 비로소 이제 1단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게 지역조합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저는 다음 시간부터 재개발 자격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강이 이걸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